273페이지 프로그램은 5장 완료. 이제는 회계상의 장부들을 이제 좀 볼 건데, 방금 앞 시간에 본 거는 부가가치세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고, 지금 이제 보려는 건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전표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 뭐 거래처를 꼭 등록하라는 등 뭐 이런 표현들 했던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했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건 회계 2급에는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등장 안 해요. 주요부, 보조부, 장부가 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시험 안 보는 급수 있죠. 자산회계 2급. 자, 그럼 우리 주요부가 분계장, 총계정 원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거냐면, 분계장은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썼던 거 있죠.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그게 전부 다 작성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구경하면 여기에 분계장이라고 적혀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장부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하고 또 재무제표들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쪽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계장이 있죠. 클릭해서 다 마감 쳐져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엔터 치면 12월 31일까지 하면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분계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분계장이에요. 별거 아니죠. 사실 어떤 건지 보러 온 거지, 이거 가지고 뭔가 조회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럴 거면 일반 전표 가지. 메인 매출 전표 가든지. 그죠? 근데 주요 장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썼던 이 계정 과목 있죠? 이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정리하는 주요 장부가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바로 아래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죠. 이 총계정 원장은 우리 계정 과목을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다라고 F2번 눌러서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온 경우와 차변에 온 경우, 외상매출금이라는 내가 설정한 이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온 거는 발생한 거겠죠. 대변에 온 거는 회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부의 오간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얘 더블 클릭하면 얘 또 내용이 7월 달에 어떤 거래가 여러 개 있었으면 쭉 보일 거고, 또 더블 클릭하면 얘 분계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월별로 또 1년치 전체 다 해서 월별로 내역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외상 매출금 하나만 했는데 모든 계정 과목 쓴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이라도 쓴 거는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종이로 할 때는 죽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엄청 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주요부가 이거고, 보조부는 이제 현금 출납장, 현금 주고받는 거, 그리고 당좌 예금 출납장, 이건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죠? 당좌 예금 출납장은 여기에 따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근데 그냥 장부들이죠. 이런 봤을 때 매입장, 매출장, 그리고 받을 기입장, 지급 기입장, 뭐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건데,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은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거래처 원장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매입장, 매출장은 메인 매출장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만 따로 과세 유형별로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이거 말고도 장부들이 많은데 이 장부가 많은 곳이 서로 기피하는 회사 막 그랬었어요. 옛날 부기 때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장부 많이 관리하는 곳은 기피하는 회사로 다들 암암리에 사인을 주고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왜 제가 이제 수업이 아니고 회사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참가한 회사가 동원이었어요. 그 전산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그 뭐냐 종이 페이퍼로 제가 직접 회사 거 작성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주위에는 종이로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긴 있었어요. 전산은 생계안서 출력할 때만 쓰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좀 힘들었겠죠. 지금 그 전표들이 을 지금 여기에 아래 적어 놓은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장부를 조회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그 전산 회계 1급에서도 조회 문제가 나오는데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회해야 돼요. 장부를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FAT 1급에서는 어디 장부 문제라고 문제 타이틀이 대놓고 적혀 있어요. 그럼 FAT 1급은 좀 수월하겠죠. 장부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 근데 회계 1급은 그냥 질문만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괄호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장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계 1급이 장부 조회가 세 문제로 9점을 배점하고 있어서 회계 1급 때문에 장부를 보지 FAT 1급 때문에 장부를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단기 중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그럼 단기 중이면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자, 총 계정 원장하고 계정별 원장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계정별 원장은 잘 안 들어가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계정별 원장을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계정별 원장이라고 여기 있죠. 계정별 원장 클릭해서 그냥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나와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자, 얘는 지금 거래가 몇 개 없어서 뭐 이렇게 보이는데 거래가 많으면 엄청 많아요. 월계도 눈에 안 들어올 만큼 막 스크롤 바에 내려야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총 계정 원장을 들어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총 계정 원장을 들어가면 여기에 외상 매입금으로 하면 그냥 월별로 한 번에 다 나와 있죠. 근데 방금처럼 계정별 원장 보고 싶으면 6월달 거면 6월달 더블 클릭하면 거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9월달이면 9월달 클릭하면 거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거래가 너무 많으면 제가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잘 안 들어가는 장부인데 근데 지금 질문한 거에서 자, 이게 중요해요. 상환액이래.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썼을까요? 대변에 썼을까요? 그렇죠. 차변에 써야 되겠죠. 상환이면 돈 갚아야 되니까 대변에 돈 나가야 될 거잖아. 그럼 차변에 지우기 위해서 상환하는 건 지우기 위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겠죠. 장부에. 그래서 차변 잔액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정별 원장이든 총 계정 원장이든 차변에 있는 금액은 결국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도 찝찝하면 저는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분계 보면 되잖아. 분계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 외상대금 갚으려고 어음을 줬네. 그죠? 돈 빨리 갚아. 그러니까 그러고 어음 발행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든 얘가 지금 갚는 분계죠. 만약에 대변인가고 클릭해보면 얘는 지금 상품을 차변에 사고 외상 매입금 쓴 거잖아요. 분계가. 그죠? 그래서 갑자기 팍 안 꽂히면 그런 걸 생각하셔도 돼요.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 가지고 발생액, 상환액, 회수액, 발생액 이런 걸 잘 물어보니까 차변 대변 구분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단기라 했으니까 이번 첫 번째 거 수행 1번은 1,000만 원이 되겠죠. 단기 외상 매입금 발생액이니까. 다음 수행 2번에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에 신용카드 과세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 금액은 메인 매출장 조회라고 적혀 있는데 신용카드를 발행했는데 카드 매출인데 과세면 과세 유형이 뭐죠? 17번 카드 과세죠. 카드 과세. 매출 카드 과세. 이 메인 매출장이라는 것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과세 유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편리해요. 근데 이 장부를 조회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자, 메인 매출장이라고 여기에 있죠. 제가 가리키는 예. 메인 매출장 여기에 들어가면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인데 여기서 그냥 엔터 쳐서 이렇게 나오니까 못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실수를 해요. 메인 매출장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구분해서 매출이다 매입이다 선택을 해줘야지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전체라고 하면 그냥 전부 다 나와. 전부 다 나오면 어떻게 찾아? 그죠? 그래서 자 지금은 매출이죠. 그럼 1번 매출이라고 선택하면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매출이다 매입이다 이 구분해 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 다음 우리 카드 과세다. 그리고 엔터 치면 오상식한테만 있었네. 그럼 이번에 분기 공급 대가 금액 건수하고 그러면 분기 누계 쪽을 봐야 되겠죠. 건수는 한 건이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에요. 그래서 16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는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회계 정보 분석.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면 좋은 거고 주식 안 하시는 분은 우리 시험 목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이 계산을 왜 외울 필요 없다고 말하냐면 공식은 시험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조회할 때 얘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유동부채와 그럼 유동자산 금액을 알아야 유동 비율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외우고 있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유동 비율이라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가지고 비율을 내는 게 유동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죠. 재고자산은 팔아야지 돈 되는 거. 당좌자산은 팔지 않아도 쉽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당좌 비율을 따지기도 하죠. 그냥 뭐 팔면 돈 못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우리 자본하고 부채하고 비교한 거예요. 부채가 몇 퍼센트 얼마 더 많은지 작은지.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내 자산 중에서 자본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제가 그냥 어떤 건지만 말한 거지 이걸 가지고 외우고 뭐 그러시면 자기 경제 상식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주식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지표 주는 거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반에도 분명히 주식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업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 보고서나 경향을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반성하세요. 노름한 거잖아. 내용도 모르고 투자했잖아. 그죠? 계속 본인이 좀 알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정말 미적 감각을 통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죠? 그림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원하면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원래 주식을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에서도 매출 총이익률은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거고 알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영업활동에서 우리가 얼마의 이익이냐 이제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있죠. 얘는 판관비까지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 이 차이예요. 판관비 포함 유무. 이 두 개 차이가 크면 회사는 크게 구조조정을 해요. 일단 사업부부터 좀 동강을 내죠. 왜냐하면 사업부 때문에 인건비가 판관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줄여도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우리가 올해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총 발행한 주식이 몇 주인가를 해서 한 주당 얼마이다 나누기 n분의 1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면 내가 보유 주식 수가 있으면 내 주식 가지고 얘가 이만큼 이익을 냈구나, 한 주당 얼마씩 이익 냈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얘네들 이야기하는 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올해 우리가 일반전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한 걸 가지고 올해 거 만든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 거는 여기에 있죠. 그죠? 2020년도 거가 전기분이 이거 가지고 맞추는 거 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거 쓰는 거는 얘는 입력된 데이터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뒤에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얘는 변할 거잖아, 반영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따로 별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조에서는. 그럼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전기가 순간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전기분을 보고 싶어지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 때문에 항상 두 개 연도는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수거를 조회해도 전기분이 나오겠죠, 오른쪽에. 그래서 단기 걸로 조회하면 돼요. 그럼 유동 비율을 물어봤으면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재무 상태표에 가서 엔터 치면 여기 12월 치면 올해 건 12월 말 현재 거가 나오는 거고, 6월 치면 6월 말 현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거는 무조건 12월 말 거. 그러면 유동 자산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유동 부채가 있죠.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찾으셨죠?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계산기가 나와요. 컨트롤 Q. 본인 계산기 써도 좋고, 없으면 저처럼 그냥 여기 거 쓸 거면 그럼 얘 컨트롤 C, 컨트롤 V. 저는 이거한테 제일 잘 써요. 그리고 또 아래 내려서 유동 부채. 계산기가 유동 부채 왜 이래?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얘는 유동 부채가 너무 많이 잡았는데, 왜 이거 잡았구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잡았네요. 얘가 유동 부채죠. 계산기가 원래 안 이러는데 왜 이러지? 자, 그러니까 얘는 128%가 나오네요. 지금 제가 뭘 곱한 거죠?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한 거예요. 이거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 거예요. 유동 자산 금액 유동 부채 금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그러니까 128%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단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서 또 엔터 치면 12월 달.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이 금액의 비율이죠. 대충 뭐 봐도 한 60%쯤 되겠네. 대충 봐도 그죠? 매출액 중에 매출 총이익이 이 금액인 거죠. 그럼 계산기로 하면 얘를 매출액으로, 그렇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좀 이상했어요. 100 하면 61%쯤 되네요. 그죠? 자릿수를 그러니까 60.06 뭐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책에 매출 총이익률 적혀 있는 거 그거 보고 보시면 돼요. 교재에 보면 적혀 있죠. 교재에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표현 쓴 거예요. 그냥 얘 둘이를 보면서 이 금액 중에 이만큼이 이익이니까 뭐 한 60%좀 넘겠네요. 이 표현 쓴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전산회계 1급은 주관식이에요. 쓰는 거예요, 숫자를. 그런데 FAT 1급은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40%, 50%, 60%, 70% 적혀 있으면 저는 안 줘야 안 하고 60%라고 찍을 거예요, 바로. 곱하지도 않고, 그죠? 다음은 단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인데 발행 주식 수가 10,000주래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얘를 만으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기능 모음 있죠, 오른쪽에. 우측에 기능 모음이라고 있죠. 여기에 주당 손이익이라고 있어요. 클릭해서 여기 주식수를 단기값 10,000주라고 쳐주면 주당 이익이 나오죠. 그럼 얘가 답인 거예요. 물어본 건 주당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저와 같이 조회 문제만 가지고 몇 개 풀어 봅시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들 보려고 하는 거예요. 307페이지로 가서 307페이지 AT 시험 맛보기 용산전자. 자, 피셨죠? 그럼 첫 번째는 총계정 원장 조회라고 적혀 있네요. 자,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입니까? 그럼 일단 총계정 원장 가서 상품 매입 사온 거니까 차변의 금액이 제일 큰 달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총계정 원장으로 가고, 그리고 상품이라고 치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럼 매입이 가장 많았던 거는 10월 달이네. 아, 상반기 중이네. 죄송해요. 상반기 중이, 자, 방금 순간 봤는데 복이 없더라고. 10월이. 봤더니 상반기 중이죠.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러면 1월 달이네. 그죠?
다음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래요. 자, 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봅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일기예정. 그럼 여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이니까 일단 여기를 클릭해야 되겠죠. 매출에서 전자. 얘를 클릭하면 전부 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공급 가액이 가장 큰 거였나요? 방금? 매출액 공급 가액이면 얘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죠. 예, 공급 가액 글자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그럼 제일 큰 것 물어봤으니까 얘 금액 부국 상사가 가장 공급 가액이 크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FAT 1급 시험은 지금 상황 컨디션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 드시죠? 그죠? 지금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8점이면 심지어는 어디 들어가서 보라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얘는 정말 훌륭한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레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전산 회계 그러니까 FAT 1급을 제일 쉬워하고 그 다음 회계 1급이고 근데 그 다음 전산 세무 2급 그 다음 TET 2급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 전산 세무 1급을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TET 2급은 엄청 도움이 돼요. 전산 세무 2급만 공부하고 세무 1급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문제에서 많이 점수가 감점이 돼요. 왜냐하면 전산 세무 1급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TET 2급 스타일로 내요. 그래서 TET 2급 지금 우리처럼 공부하신 분들은 세무 1급 공부할 때 그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수업할 때 보면 그냥 회계 1급 세무 2급만 하는 반을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우리처럼 4개를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 부류의 제일 큰 차이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에서 차이가 커요. 근데 그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세무 1급에서 10점 정도로 배점하고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작지가 않겠죠.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많이 연습하게 388페이지.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유형 상사죠. 뭔가를 연습할 수 있고 다른 시험도 대비될 수 있고. 388페이지 회사는 3200번 유형 상사. 388페이지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회계정보 분석에서 일개표 조회. 이제 일개표, 월개표라는 장부가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들어간 적 있어요. 근데 자, 월개표는 달로 월로 하는 거고 일개표는 이제 한 달이 아닌 날짜가 한 달이 안 되면 일개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생한 판매 관리 비중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그러면 자 여기 일개표 월개표라고 장부가 있죠. 여기에서 날짜 2월 1일부터 2월 15일 지금 얘가 일개표고 얘가 월개표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일개표를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화면 제일 아래 보니까
판매 관리비가 있고 여기에서 그냥 지출이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체 라인이 있고 그리고 현금 라인이 있죠. 대체 라인은 현금이 아닌 보통 예금 혹은 외상 뭐 이런 거 분기한 거고 얘는 얘가 대체가 그런 거고 현금은 실제 입금 출금으로 현금 주고받은 건데 이 구분을 말 안 하면 합계를 보는 거예요. 둘이 합쳐진 거. 근데 얘는 지금 전부 다 현금 거래로 돼 있나 본데 근데 이 중에 판관비 중에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쓰면 대변에는 돈 나가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쓰겠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차변에 쓰면 차변에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부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분기할 때 썼던 그 위치에 금액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잡고 쓰니까. 내가 복리후생비라고 잡았으니까 복리후생비를 차변에 쓴 것과 대변에 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부들은 전부 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기준이니까 차변 대변을 우리 분기할 때 어느 변에 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계정 과목 물어봤으니까 답은 복리후생비겠죠. 자, 두 번째 월계표 조회에서 3월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그럼 월계표로 가서 3월 중이라 그랬으니까 3월부터 3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현금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을 판관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찾아라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계정 과목은 급여네. 자, 다음 2분기 동안 판매관리비 지출 금액은 총 얼마인가? 방금 판관비 위에 합계가 금액이 적혀 있었죠? 그거 보면 되겠네. 그럼 4월부터 6월 그리고 아래 판관비 전체 지출 금액을 총액 물어봤으니까 이 금액이 되게 되겠죠. 지금 월계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한 거지. 그냥 일계표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써도 똑같은 결과예요. 얘 둘이는 별 차이 있는 건 없어요. 월로 조회를 하면. 자, 다음 4월 중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이 타이틀이 계정별 원장이죠. 그럼 계정별 원장을 가서 4월 중이니까 4월부터 4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다. 자, 차변 대변 어느 게 회수액이죠? 대변이죠. 외상 매출금 회수하려면 회수하는 분기에는 차변은 돈 받아야 회수잖아. 차변은 돈 들어올 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겠죠. 그죠? 그럼 월계 얘 쓰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얘 안 들어오고 얘 간단히 이야기가 사실 총계정 원장 가면 아이고 4월 여기 보이잖아 그냥. 그죠? 다음 5월 중 발생한 외상 매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자, 5월 중에 발생한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상 매입금. 자, 이번엔 외상 매입금 발생이에요. 차변 대변 어디죠? 대변이겠죠? 부채니까 발생할 땐 대변이겠지. 그죠? 그럼
242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다음 거래처 원장. 이 거래처 원장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쓸 때도 문제에서 뭐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의 잔액 얼마를 빼고 나머지는 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거래처 원장을 가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럼 3월 31일 매출처 충주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그럼 잔액을 물어보면 다른 거 보면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냥 그 날짜만 쓸 거예요. 3월 31일, 3월 31일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충주 상사. 그럼 잔액만 딱 보이죠? 이 거래처 원장은 잔액을 물어볼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건 얼마이냐, 회수된 건 얼마이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발생했던 금액이 1,500이 되죠. 이전에 5천만 원이 있었나 봐요. 제가 기간을 일부러 1월부터 잡았어요. 잔액 물어보면 어차피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잔액이 나오는 거고, 근데 거래처 말하면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회수액 이렇게도 물어봐요. 지금 이 앞에는 계정 과목만 이야기한 거고 어디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에서 못 봐요. 특정 거래처만의 거래 금액을 물어본 거잖아. 어디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회수액, 발생액이 얼마냐 말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그 기간 동안의 차변 대변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도 얘를 써요. 그래서 질문에 거래처가 나오면 일단 거래처 원장을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은 잔액이니까 6,500만 원이고. 다음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은? 그럼 6월 30일자로 해서 잔액 물어보면 저는 그냥 딱 그 날짜로. 다음 외상 매입금이고, 자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거나 열려 있으면 저점 스페이스바 엔터 치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여기 거래처 쓸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또 얘도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끝까지 해서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열려 있으신 분들은 제가 스페이스바 엔터 치라는 거고, 처음 다시 닫았다 계신 분은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거래처가. 그럼 여기에서 잔액이 가장 큰 곳은 물어본 거죠. 맞죠? 그럼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 거래처 코드 번호는 566번. 금액은 1억 9,400만 원. 됐나요? 자, 다음 총계정 원장.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입액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인가? 그럼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을 조회하면, 그리고 이 상반기 중에서 이 중에서 매입액이 가장 큰 달은 이달. 이상하게 앞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
상품 사면 차변했으니까 차변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타계정 대체가 일어났던 거야. 이때는 상품을 대변에 쓸 일이 타계정 대체 있는 거래 말고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다 사올 거잖아. 월말에는 매출 원가만큼 이만큼 팔린 거예요. 12월 달에는 결산하면은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가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통신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 얘도 비용이니까 차변이겠지. 자, 그럼 여기 상반기 중에서 가장 큰 달은 큰 금액이 이 금액이죠.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3월 달이 되겠네요. 다음 현금 출납장 조회. 1월 14일 현재 현금 시제액은 얼마인가? 자, 현금 출납장 이야기하면 1월 14일로 바로 쓰지 말고 좀 길게 1월 1일부터 1월 14일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했을 때 잔액. 그럼 2억 5천 85만 원이 답이 되겠죠. 내가 조회한 거래의 마지막 조회한 날짜의 마지막 거래의 잔액을 보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 가서 다음 2월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럼 2월 중이니까 일단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면 제일 아래 내려서 출금이 월계가 얘가 지출액이겠죠. 그리고 월계 절대 누계를 보는 건 아니에요. 누계는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월 달만 조회했는데도 누계가 나오는 거 옛날 거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누계 쓰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말하면 월계를 더해야 돼요. 2월부터 예를 들어 뭐 4월까지 이야기했다. 그럼 2월 월계, 3월 월계, 4월 월계를 더해야 되는 거지. 누계 쓰는 순간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거부터 다 더해오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현금 지출액이죠. 지출액이라서 여기 2133만 400원. 자, 다음 이제 1일 자금 명세 조회.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자금 관리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럼 격리일보라고 제가 표현하는 여기에 1일 자금 명세에 들어와서 자, 전체 날짜는 며칠? 2월 28일. 28일.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는 2월 28일 날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계정은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얘가 지금 이 네 개가 있죠. 계정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중에서 현금 지출은 얘 세 개. 그죠? 그러면 수도 강렬비는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수도 강렬비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문제에서 지금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계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없는 계정이 얘잖아. 다음 3월 31일자
일일 자금 명세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먼저 당좌 예금의 잔액 보기 1번에 3천만 원 당좌 예금 잔액 일치하죠. 다음 보통 예금의 잔액, 보통 예금은 두 개 있기 때문에 합계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통 예금의 개 3억 7,209만 3천 원 틀렸네? 그죠? 틀리네요. 우리 문제에 적혀 있는 건 3억 5,709만 3천 원 적혀 있잖아. 다음 받으러 잔액. 받으러 잔액도 저는 틀린데 제가 뭐 다 안 써서 그런가? 여러분은 맞아요? 응? 은진 씨 뭐? 응? 아, 3월 31일.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안 바꿨네. 고마워요. 그럼 날짜 바꾸면 일치하나요? 당좌 예금은 3천. 보통 예금은 그래도 안 맞네. 그리고 받으러는 1380.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좀 아래에 있겠네요. 1800. 그럼 안 맞는 잔액은 보통 예금 잔액만 안 맞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일일 자금 명세도 받고. 자, 우리 벌써 20분 다 됐다. 그죠? 좀 쉬었다가 예적금 현황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